이제 집무실 말고요. 아크로비스타로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집 앞에서 보수 진보가 지금 맞불 집회하고 있어. 초심님 진짜 개고생하시더라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초심님. 아, 우리 백은종 대표님. 나는 이 시대의 독립투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그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거 녹음을 그대로 틀어요. 아, 그 저거 갑자기 나 문재인 막 욕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 들어보셨어요? 뭐. 양산에서 하는 집회. 그냥 쌍욕. 야,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 너무 진짜. 심해요. 그거는 그냥 집회가 아니라 그냥 쌍욕하는 그냥 그 인신공격, 모욕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틀어주는 게 훨씬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또 그 저 김상진인가? 걔가 와가지고 또 맞불 집회해. 뭐 그럼 좋죠. 더 시끄러워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 시위의 목적은 아크로비스타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진이 오면 백운정 선생님이 할 일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떠드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대신 떠들어주면 좋지. 자, 아크로비스타에 걸린 현수막 한번 볼까요?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그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양산 평산마을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라는 게 아크로비스타에 걸린 거 보면은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평산마을 사는 어르신들이나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 윤석열이 촉발시킨 거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그건 아니죠. 윤석열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평산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 아니냐,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그럼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해서 그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양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 게 법과 원칙에 지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그 내용도 윤석열이 확인해준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괴로워하기 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자,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걸린 현수막 첫 번째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양산은 하나 더요. 어르신들 양산은 그러잖아요. 집회 소음으로 어르신들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양산마을 집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라고 양산마을 집회를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양산에 사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양산에 걸렸던 현수막도 한번 볼까요? 집회로 인하여 노인들 병 들어간다. 소음, 농성 소음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수 고통은 있어요. 똑같아. 네. 문제는 아크로비스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크로비스타의 이 반응이. 문제는 그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저 주위가 아크로비스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삼풍 아파트 있는 데까지 판검사, 변호사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의적으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경산 내려간 이후부터 양산 내려간 이후부터 지금 거의 2달 예.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루 했습니다. 하루 했는데 현수막이 기다렸다는 듯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억울한 게,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100m 떨어져서 시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건너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시위를 해봤자 차도 지나다니고 아파트에 이제 이중 그 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소음이 그래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양산을 생각해 보세요. 양산 평산마을은 그러니까 다 논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드는 족족 바로 그냥 집으로 맞아. 다 전달되는 거예요. 미쳐버리지, 그 동네 마을 진짜. 주민들한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모를 수 있는데 대통령은 뭐 전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해서 그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만 일방적인 비방이나 욕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처음 해보니까 몰랐겠죠. 근데 이제라도 그렇게 본인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습 안 할 근데 거예요. 경찰이 문제예요. 윤석열이
오늘 한 말이에요. 뭐 대통령님 서울에서리 뭐 관련해서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서 뭐 집회가 열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은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간단히 말하면 양산 집회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별로 손해볼 게 없다. 그럼 이걸 크게 써가지고 이제 아크로비스타 앞에 붙여야겠네. 윤석열이 허락한 집회다. 법과 국민에 따라 권리에 따라서 국민에게 주어진 맞네. 권리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집회하라고 허락한 건데 이 스타일 때문에 윤석열은 망할 거예요. 절대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이 없잖아요. 조국 장관의 수사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맞아. 어르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조국 장관의 수사는 사모펀드 대선자금 몇천억 이게 시작이었다고. 그거는 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칼집을 뽑았잖아. 어떻게든지 조국을 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입시비리인데 어르신의 며느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수사를 사모펀드로 해서 뭐 대선 자금 이렇게 팠는데 나온 게 없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거든요. 아, 잘못 알았구나, 사과. 어쨌건 뭐 표창장 조작했잖아 같은 이런 개소리 하는 거거든. 얘는 지금 여기에서 한 번쯤 물러설 줄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도 싫겠죠. 자기 종래 주변에 네. 자기 사람들이 뭐 자기 가슴 아파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느끼면. 근데 이거를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집회에 어떤 시민이 그랬다며 슬프다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고. 예. 누구 책임입니까? 윤석열. 윤석열 책임인 거예요. 아크로비스타 주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윤석열 책임인 거죠. 최소한 법과 원칙을 떠나서 선의에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욕설과 혐오 집회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 상황까지 안 왔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슬프다는 말에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슬프지만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아니 왜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에서 대통령 사자 앞에서 서로 양측에서 쌍욕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거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양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사실 정치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맞아요.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컨텐츠를 재료로 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 돈벌이 하는 그 행위, 정말 이렇게 불법적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그러니까 정말 무도한 불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집회와 시위라는 어떤 틀을 빌린 불법적인 비즈니스,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들과 청취자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갈취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중단시키거나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야기해서 저도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난리가 나도록 2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팬덤 그 사람들 문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특히 이낙연 대표가 그랬죠.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지키겠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미국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문재인 물고 빨고 지금 문재인 부채를 팔고 있는 놈들이 양산 가서 한번 싸우기라도 합니까? 팬덤은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는 정말 그러니 정말 한심합니다. 예. 자, 윤석열 이자는 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라고 했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그랬어. 이명수 기자 사건 났을 때 곧바로 바로 고소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사실상의 대통령이신 그분이세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멋있는 척 괜찮아 뭐 사저 앞에서 시위할 수 있지 국민의 권리지 이야기하지만 뒤에선 또 다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역대급 모질인데다가 모질인데 존나 사악해. 나 이런 캐릭터가 제일 싫더라고. 좀 모자란데 사악해. 그리고 자기 본인은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기자들한테 도어 스태핑인가 뭔가 요딴 짓거리 하면 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대로 답한 거 한 가지도 없잖아. 그게 소통이냐고요. 대한민국 국격 떨어진 소리지. 아이씨. 여기까지 일단은 이 주제는 여기까지.